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진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의 전문가분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경험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온다. 그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경험이 쌓여 있어야지 내가 나만의 투자 철학으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적당하고 언제가 적당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생각이 모여서 실천과 실행으로 갑니다. 그분은 뭐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실천과 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 그만큼요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경험,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고 거시경제 공부하고 금리 공부하고 이렇게 해봤자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사이클이 짧은 지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도 해봐야 되고요, 하락장도 겪어봐야 되고, 부동산과 내고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희님, 백인아님, 김민아님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럭키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고 잘하십니까? 내 입에서 중개사한테 내고 좀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이 말하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파코님, 내가 여러분 싸게 해달라, 깎아주세요, 이 말하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싸게 해달라, 상대방이 3억 불렀다, 제가 2억 7천 부르는 거예요. 안 해준다? 치워라, 다른 매물 있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저 매물은 2억 8천까지 해주는데 왜 당신 안 해주냐, 난 이 매물 선택하겠다, 이렇게. 자, 생각을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싸게 해달라 라는 말 하기가 매우 쉬워요. 하지만 백화점 가서 여러분 직원 할인가 적용시켜주세요, 이거 말하시는 분 많이 있나요? 백화점 가서 이거 직원 할인가 해주세요, 저 정장 100만원짜리 40만원 산 적 있으세요? 깎고 해서 현금 주고 더 깎고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 안 하고 더 깎고 이렇게 해보신 적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깎지 못하는데 더 큰 부동산, 남한테는 전재산일 수 있는 그 아파트를 가격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아니면 못 깎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깎아야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격 등락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고는 습관이다. 내고 습관이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깎으려고 돈 버냐고, 내가 돈 버니까 안 깎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근데 투자를 할 때는요 안면 몰수해야 돼요. 그렇죠. 박구님께서 치아라 해야지 밀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밀당을 해야 돼요. 아니 저기 탑층은 지금 금액 이렇게 빼준다고 하더라, 8층인데 뭐 이렇게 버팅기냐, 그 다음에 저층이면 더 깎아달라 해야죠. 아직 탑층이 이 정도인데 3층이 지금 뭐냐, 또는 잔금 조건 좋게 해줄게요, 잔금 원하는 날짜 바로 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이 보여서 우리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도요 깎아주세요 하는 말 절대 못해요.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 깎아주는 걸 어떻게 배웠냐면요,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임장 가서 주요 입지에 있는 이 구축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로 제가 6천 넣고 갭 7천 나왔나? 갭이 7천이었던 것 같은데 4개월 만에 전세금으로 다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보유하고 바로 비과세로 7천인가 6,500 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7천? 그냥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7천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 전세금 다 회수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으면은 전세가만큼의 그 매매가로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집주인이 욕심이 없어가지고 전세가 시세 수준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을 이제 제가 부동산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제가 초짜지만 세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게 원래 2억 6천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2억 7천인가? 2억 6천인가?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 밀당하는 거예요. 네, 밀당해서 그 집주인한테 어차피 뭐 이사 가시잖아요. 어차피 갭 투자로 해라. 어차피 지금 돈 필요하다 하셨는데 임자 왔을 때 파세요. 해서 시원하게 2억 4,500에 1,500원 깎아줘요. 네, 중개사분께서. 네, 저는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중개사가 밀당도 해야겠지만은 오로지 가격에 대한 주체는 결정권은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네, 그러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고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여러분 첫 부동산을 비과세로 그냥 번 거예요. 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해봐야 되고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든 어디 방송을 보든 내고의 기술에 대해서는요 그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내고가 안 되는 시기도 있어요. 안 되는 시기. 폭등장. 폭등장에는요 내고 안 돼요. 네, 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계좌 받고 바로 쏴야 돼요. 네. 그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2021년도 그때 이제 상승 마지막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께 이제와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그거 이제 처분한 지가 지금 1년 넘었거든요. 1년 6개월 됐나? 그랬을 거예요. 네. 창원에 있는 분양권을 제가 들어가는데 그게 초피로 풀리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되고 청약하고 계약 치르면 바로 전매되는 그런 곳이라고요. 네. 그거 풀리자마자 초피로 바로 잡았습니다. 네,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고 제가 지불한 초피만큼 그대로 벌었어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게 폭등장이잖아요. 네, 초피가 가장 쌉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폭등장에서는요 옆에 보면은 신축들 있죠. 호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호가가 실거래가로 이어질 때 그거는 이어지기 전인 확률이 높아요. 왜? 중개사가 바로 신고 안 하거든요. 중개사는 모았다 신고해요. 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조금만 손품 팔고 조금만 발품 팔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과감한 결단력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폭등장에서는요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스탠스가 또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내고가 가능하잖아요. 내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시장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떨 계속 준비하셔라. 네. 제가 8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8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바닥 확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깊은 뜻을 몰라요. 8월까지 바닥을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최저점에 못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네. 제가 8월까지 기다리라 했으니까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 가장 덥습니다. 대한민국 뜨거워 죽어요. 데프리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가면은 땀이 후두룩 떨어져요. 후두둑. 네. 그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중개사무소 소장님이 더워서 계속 부채질할 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복덕방 아저씨가 더워서 부채질하잖아요. 네. 그리고 손님 오니까 놀래가지고 인사하죠. 그게 뭐다? 오랜만에 본 손님한테 놀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왜 자꾸 남들 다 돌아다니는 가을, 시원한 가을 이럴 때 들어가십니까? 늦다고요. 그때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6월달에 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 자, 그런데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 있어요. 입주장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네. 자, 대구에 제가 2월달부터 입주한 아파트, 3월달 입주한 아파트 계속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죠? 네. 여러분,
계속 놓치는 거예요. 네. 입주한 아파트 들어가는 건요, 입주장 아니면 안 돼요. 그때가 제일 쌉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물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전 노력도 안 했는데요. 그냥 기다렸다가 대구 가서 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전에 스킨십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중개사무소 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 줄까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교감이 없는데 주겠습니까? 자, 회사로 생각해보세요. 회사 동료인데 딴 데서 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한테 일을 알려줘도 되고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인사성도 안 좋고, 네. 불량스러운 사람이 왔는데 알려주고 싶으세요? 안 알려주고 싶으세요? 안 알려주고 싶죠. 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의욕이 있어. 네. 이 사람은 의욕이 있고 일에 대해서 뭐 열정도 있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신뢰가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일을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킨십이에요. 네? 여러분들 자주 연락하고 내가 이 아파트를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줘야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정보만 캐묻는다? 동향 파악이요? 예? 그거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분들이 사람들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왜?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서로 조인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네. 팔려는 사람은 가짜로 파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겠지만 살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짜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원 수강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대하세요. 진심으로 대하고 전화하고, 네, 기억하시고 목소리, 그리고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네. 여러분들 가서 그냥 비터 500 한 박스 주면은 그냥 그 중개사무소 소장들이, 네, 옳다코나 웬 떡이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물건 계속 줄 것 같으시죠? 안 줍니다. 비터 500은요, 그거 쌓여있어요. 박스채로. 네. 비터 5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심. 진심으로 내가 이걸 살 것인가. 네. 이걸 표출하시라고요. 네. 진심 없이 그냥 가식으로 대한다, 거짓으로 대한다? 이거는 인간관계랑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주변의 인간관계에 가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네? 언제가 들통나요.